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이른바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서로 치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장군하면 멍군하는 식으로 치고받고 받고 치고 하면서 상대에 대한 비난의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이들의 말을 인용보도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누가 더 독서를 잘 내뱉나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성장해갑니다. 공인적 위치에 있는 논객들의 이런 다툼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답니다. 내뱉는 말이 아니고 상대에게 건네는 말이어야 한답니다. 전자는 사람의 마음을 닿게 하고 후자는 타인을 향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사랑, 희망, 용서, 화해 이런 말들을 논객들이 보여준다면 이 팍팍한 세상에 신선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지하철 1호선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나성동에서 주거 밀집 지역인 다정동과 종천동, 아름동을 지나 충남대 병원과 6생활권까지 지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ITX 세종역 설치로 중앙부처 업무 효율성과 민원인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충북선 대전 세종 간 광역철도와 연계해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전과 충북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시 상가 공실률과 세종의사당,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영 문제 등과 관련해 세종시가 생각보다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며 명예 세종시민으로서 앞으로 균형 감각을 갖고 해법을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가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사퇴 마감이었습니다. 대전 충남 출신의 주요 공직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총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직 부곡공단 입주업체들이 1년 넘게 집안 침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원인을 제공한 한전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월 둘째 주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유성구와 서구 중구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0.3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55대 1을 기록하며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전 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은 3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서구 도마, 변동 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과기부는 올해를 AI 1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펀드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800개 기관에 24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이 세계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CDMA 성공 신화를 썼던 전자통신연구원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보령시 주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4살 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망을 제거하러 출항했던 레저보트가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이 당진 부곡공단 입주업체들이 1년 넘게 집안 침하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네, 당진시 송화읍에 위치한 부곡공단은 1998년 갯벌을 매립해 만들었는데요.
1년 전 이곳 공단 입주업체의 20%에 해당하는 29곳에서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크게 벌어져 붕괴 위험이 있는 곳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단인데 일대 지반이 지난해 갑자기 내려앉은 이유가 뭐죠? 네, 당진시와 피해 업체들은 이 원인을 한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북공단의 그 전력구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공사 현장 반경 700m 내에 지반이 내려앉은 피해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3년 동안 지하 60m까지 파내려갔는데 이 과정에서 하루 평균 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당진시가 실시한 단층 촬영에서도 이 일대 지하 곳곳에 빈 공간이 생겨 지반이 40cm가량 내려앉은 게 확인됐습니다. 네. 당진시는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 일대를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이 되면 피해 주사와 복구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당진시는 또 한전에도 피해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전 측은 어떤 입장이죠? 또 이 전력구 공사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나요? 네, 인정하긴 했는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공사가 훨씬 적은 지역에 영향을 줬다는 입장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최대 반경 200m 이내에는 영향을 받은 게 맞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자연적인 지반 침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피해 업체는 4곳뿐인데요. 당진시가 파악한 29곳과는 차이가 큽니다. 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지하수 유출량이라든지 양수 위치 등의 자료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한전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당진시는 조만간 피해 업체와 한전이 모두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고 피해 원인과 규모를 확정 짓기로 한 상황입니다. 예. 서로의 주장이 워낙 달라서 이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를 확정짓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이 되는군요. 다음 소식 들어보죠. 올해 대전 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다고요. 네, 오는 3월 홍도동과 선화동 동곡지구를 시작으로 6월 총 2,246가구가 분양 예정인 갑천 친수구역 1블럭을 포함해 대전 동구와 동구 천여 가구와 중구 3,500, 또 서구 4,700, 유성구 6,500여 가구 등 16,67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또 임대 아파트 3,448가구와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5,503가구도 공급돼서 대전 전체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27,872가구에 달합니다. 네. 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급등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과 함께 수년 동안 공급 물량이 부족해 잠재되어 있던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7,700세대, 즉 52% 이상 늘어난 물량이 공급된 건데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로 그동안 있던 많은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쟁도 줄고 경쟁이 줄면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은 공급량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서해 가로림만 일대에선 올해 감태가 풍년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림만 전체가 감태밭으로 변할 만큼 이번 겨울에는 유례없는 풍년을 맞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감태 수확량이 3배에서 4배가량 늘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은 한 마을에서만 40여 가구가 하루 14톤가량의 감태를 채취하고 있는데요. 네. 김처럼 말려서 유통되는 걸 감안하면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엔 당뇨와 동맥경화 등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수요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매출도 2-3년 전에 비해 3에서 4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감태 풍년에 어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겠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나요?
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의 한 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2살 김모 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5톤 화물차를 추돌하고 뒤에 오던 차량이 연달아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추돌 사고가 계속되고 있군요. 운전자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한국철도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KTX 설 연휴 할인 열차표를 판매합니다. 역기성 등 좌석 여유가 있는 열차를 30에서 4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할인 상품과 4명이 같은 구간을 이용하면 10만 원에 탈 수 있는 넷이서 특가 상품입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KTX는 설 당일을 제외한 23일과 24일, 26일과 27일 운행합니다. 한국철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1인당 최대 8매까지 살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지원 포털 사이트 대전비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대전 동구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올 상반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39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동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정보는 1365 자원봉사 포털과 대전시 자원봉사 지원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 대전지역본부가 23일까지 정부 대전청사와 대전시청에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과 대전시 지정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수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시중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구름 많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 4도, 천안과 홍성 5도, 대전과 세종 6도 등 4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는 반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실행위원인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노찬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14일이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이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먼저 그 기자회견 당시에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떤 내용이었죠? 네, 뭐 요즘 뉴스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길래 네. 저도 대통령 신년 그 기자회견 전문을 다시 모두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그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요. 네. 국가 균형 발전 정책광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시고 아마 말미에 충청남도나 대전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똑같은 겨울 햇살도 어떤 네. 분은 따뜻하게 느끼고 어떤 분은 춥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그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역 언론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회견 말미에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요구가 당연하고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예. 이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 도민들의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그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좀 잘 조율해서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문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제외에 대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충청 네네. 대전 지방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행정수도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그 점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말씀을 요약하면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하면 네. 충청 대전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에서 제외했는데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때문에 인구 흡수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네.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통과되면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종시로 인한 충남의 어떤 역차별,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나름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의미도 있고 기대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야권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런 다양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결혼을 앞두고 양가에서 서로 탓만하면 결국 네. 결혼 못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네. 저는 오히려 국회의 관문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법을 일단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네. 그 이후에 정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여야 간에는 서로 각자 입장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홍문표 의원님, 뭐 김종민 의원님, 박동계 의원님, 여러 우리 충청권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하나가 되어서 네.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만큼은 어쨌든 여야 의원을 떠나서 네. 이런 수고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새기고 있을 거다. 저는 감히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 시행은 그 공포 3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네.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그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는 어차피 총선 이후에 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그 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제는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 총선을 거치면서 또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 정치권에서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법을 빨리 네네. 제정하는데
그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최선을 말씀이시죠? 다하자. 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현재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를 담고 있는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는 통과를 했고 앞으로 이제 상임위 전체위, 법사위 또 본회의 통과를 놔두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이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어떤 크고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고요. 네. 또 여야 모두 그렇게 해주실 걸로 저희들은 또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셨잖아요. 네. 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또 본회의 통과 역시 저희는 잘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회가 정말로 여야 정쟁 때문에 220만 도민의 염원인 이 혁신도시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네.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혁신도시 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우선 국회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저희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도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2월 국회에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반드시 된다. 처리되어야 됩니다. 네네. 예. 이 사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인재 채용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필요한 부분이죠. 네네.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지역은 뭐 약 10개에서 많게는 약 20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네. 지역의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정책에서 소외된 것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우리 충남 한 곳입니다. 물론 대전도 포함되지만 공공기관이 여러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의 균형 발전의 완성판이고 네. 또 그 완성판을 위해서라도 우리 충남의 혁신도시는 당연히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충남은 국가의 기간 산업의 중심 지역입니다. 네. 동서 발전 축의 시작점이고 또 대중국 교육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이런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지원해주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성공에 우리 충남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이 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인데 네네. 이 추가 지정을 위해서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네.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저희들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발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끝까지 국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충청권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합쳐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이 혁신도시 추가 문제에 대한 충남 도민들의 관심 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 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족식을 갖고요. 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선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네.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네. 향후에는 대정부 건의 활동이라든지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이 무엇이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충남은 지리적인 여건상 수도권과 가깝고 또 세종시와 인접해 있어서
아마 법안만 통과되면 좋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네, 2월 고맙습니다. 국회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네. 정말 그렇게 되면은요, 저희 도민들이 정말 정말 중앙 정부 국회에 강력한 그 대응의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정말 좋은 그 결과들이 기대가 되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일정 정도 소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2월에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은 정말 충남으로서는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도심 빈집 골머리란 제목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갈수록 늘면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세계 지방정부 총회 승격 봄 축포만 남았다란 타이틀로 2022년 세계 지방정부 총회 개최지로 선정된 대전시가 총회의 국제 행사 승격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